네, 며칠간 한파가 지나고 밭에 나왔더니 아주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봄이 오려나 싶을 정도로 햇볕이 밝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2월과 3월에 마늘 양파밭에서 관리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2월에 여기 뒤에 부직부를 씌웠는데 우리 이장님, 여기 뒤에 보이는 양파밭, 우리 이장님은 양파도 늦게 심었어요. 여기는 부직포를 안 씌웠네요. 대부분은 부직포를 씌우고 한 절반 농가는 씌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백합과 작물입니다. 백합과 작물로는 쪽파, 달래, 대파, 명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작물을 심고 뒤에 또 그런 작물을 심으면은 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합과 작물을 심으면은 이제 후작으로 다시 또 백합과 작물을 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 마늘과 양파는 가을에 심고 월동을 하고 이제 봄에 자라서 수확하는 작물인데요. 재배 환경이나 온도 또는 사용하는 비료, 이 관리하는 게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텃밭 농부님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마늘밭하고 양파밭에 같이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오르는 2월과 3월부터는 마늘과 양파밭 관리를 하려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작물이 자라는 환경에 대하여 알면 좋은데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이 텃밭 작물을 관리하는데 작물 성장과 관계된 온도를 알고 계시면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뭘 해야 할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날씨가 풀리면은 텃밭에서 월동했던 작물들이 따뜻한 봄 햇볕에 왕성하게 자라는데요. 대부분 작물들의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온도는 영상 5도 정도이고 이 마늘과 양파는 영하 7도 정도에서 동해 피해를 입습니다. 마늘 생육적으로는 18도에서 20도 사이인데요. 25도 이상 고온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고 연평 분화 온도는 5도에서 10도, 마늘 쪽 피대 온도는 10도 이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양파 생육저고는 지상부는 20도에서 25도, 지하부는 12도에서 20도이고요. 구 피대 온도는 품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초생종은 15도 이상이고 중생종과 만생종은 20도 이상으로 마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기온이 영상 5도 이상 되어야 뿌리가 움직이니까 이때부터 1차 옷걸음을 주시고요. 영하 7도에서는 동해를 입으니까 부직포를 벗길 때 꽃샘 추위에 늦은 한파가 안 오는지 중장기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시고 벗기시고, 기온이 15도 정도 오르면은 구 비대가 왕성해지는데 이때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이때 비가 안 내리고 가물면 물주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뒤에 자세한 설명 계속됩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금년 텃밭 마늘 양파 관리 잘 하셔가지고 풍년 농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녹비 작물이라도. 우리 아저씨가 말씀드린 것에 보충해서 네 가지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금년에는 라니냐로 엄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텃밭에 나가보면 벌써 햇살이 하얗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마늘 양파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 성장할 시기가 가까워졌네요. 남부의 한 지방에서는 보통 2월 중순경에 1차 웃거름을 주는데요. 식물은 뿌리가 활동해야 비료를 흡수하니까 다른 지역도 평균 기온이 영상 5도 이상이 되면 추비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마늘과 양파 뿌리가 움직이는 온도인 5도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전북 전주 지방의 장기 일기예보 전망을 보니까 3월 첫째 주에 그 정도로 기온이 오르네요. 그리고 텃밭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몇 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부직포 벗기는 시기예요. 지난해 12월 초순경 보온덮개를 씌웠을 것인데요. 남부지방은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2월 중 하순쯤 벗겨주세요. 너무 일찍 부직포를 벗겨서 갑자기 오는 꽃샘 추위에 냉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벗겨서 보온덮개 속에서 웃자라도 안 돼요.
일기예보를 참고하시고 벗기는데 경험이 있는 텃밭님들은 보온 덮개를 들쳐서 마늘과 양파를 보면 성장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중부 지역은 3월 초순경부터 벗겨주는데요. 장기 예보를 보니까 경기도 파주와 이천, 충북 충주와 영동지방 강원도 춘천 등은 조금 더 늦춰주세요.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24절기를 기준으로 파종과 수확 날짜 등을 결정했는데요. 24절기는 중국 황하강 유역 화북지방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우리나라 기후와는 조금 안 맞다고는 해요. 그래도 우수나 경칩을 기준으로 기간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부직포를 벗긴 뒤 겨울에 서리빨 피해로 뿌리가 땅 위로 들뜬 것이 있으면 다시 잘 심어주세요. 두 번째는 웃거름 주기예요. 부직포를 벗긴다는 것은 이미 뿌리가 움직이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부직포를 벗기고 1차 웃거름을 주는데요. 웃거름은 비 오기 전날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웃거름을 주고 물을 뿌려 주어야 비료가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 뿌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웃거름을 줄 때 주의할 점은 겨울철 날씨가 따뜻한 경우 난지역 마늘은 3월 말 이후, 한지역 마늘은 4월 중순 이후에는 웃거름을 주지 말아야 해요. 웃거름을 늦은 시기까지 주면 2차 성장으로 벌마늘이 생기고 저장력이 떨어집니다. 웃거름으로 어떤 비료를 줘야 하고 또 얼마 기간의 간격으로 몇 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할 건데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웃거름은 3회 이내로 끝내시는데요. 성장 상태가 좋으면 2회로, 성장이 안 좋으면 3회 정도를 주세요. 1회 웃거름 12양은 밭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텃밭님들은 1회 12 기준으로 3.3평방미터당 30g을 기준으로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웃거름 주는 간격은 2주에서 3주예요.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주는 이유는 질소가 14일이면 뿌리가 흡수하거나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웃거름은 요소 비료를 주거나 인산이 없고 질소와 칼륨만 있는 NK 비료를 주는데요. 인산은 특성상 토양 이동성이 거의 없어 웃거름으로 줘도 뿌리가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량을 밑거름으로 넣어줍니다. 1차 웃거름은 질소질 위주로 요소 비료를 주시고 2차와 3차 웃거름은 질소와 칼륨을 반반 섞어서 주시는데 3차에는 칼륨을 더 많이 넣으세요. 또 마늘과 양파는 황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륨 비료는 염화가리나 질산칼륨보다 황산가리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님들은 요소 비료나 NK 비료가 없으면 그냥 복합 비료를 주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칼슘과 붕소도 주는데요. 밑거름에 붕소가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 양이 달라집니다. 섞는 비율은 다량 원소인 질소, 인산, 칼륨을 100으로 보면 칼슘은 10, 미량 원소인 붕소는 1의 비율로 주시면 됩니다. 또 웃거름으로 주는 비료는 각 성분마다 흡수되는 온도가 다른데요. 질소는 9도, 마그네슘은 12도, 칼륨은 13도, 칼슘은 14도, 인산은 16도부터 흡수된다고 해요. 2월 말 평균 온도가 5도이면 주간에는 1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많고 비닐 멀칭한 밭은 지온이 더 높으니까 이때 1차 웃거름을 질소질 위주로 요소 비료를 주면 초기 성장에 필요한 질소는 흡수가 되겠네요. 우리 텃밭님들이 비료에 대하여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텃밭에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하여는 봄 텃밭 작물 심기 전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추비를 주면 성장이 왕성해지는데요. 마늘과 양파를 다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장수가 많아야 합니다. 양파는 입장수를 10개까지 확보해야 가장 큰 양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늘도 입수가 10장 정도면 좋은데요. 웃자라면 이파리 간격이 길고 연약하게 자라서 큰 마늘을 수확할 수 없으므로 보온 덮개를 늦게 벗겨서 웃자라게 하거나 지나친 질소질 비료 위주의 시비는 하지 마세요. 웃거름을 마치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3월 말, 중부지방은 4월 초까지만 주세요. 마늘과 양파도 영양생장 후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데요. 그 시기가 4월 중순쯤으로 이때까지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 생식생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영양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싹이 나오는데 이것을 2차 생장이라 하며 벌 마늘이 되는 원인이 되고 수확 후 저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병충해 예방입니다. 마늘과 양파 등 백합과 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은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인데요. 고자리파리는 3월 날씨가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3, 4월에 뿌리와 인경에 큰 피해를 주는 고자리파리 애벌레와 마늘 전 생육 기간에 걸쳐 뿌리와 인경에 피해를 주는 뿌리응애 등 해충을 막기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부직포를 벗기고 바로 뿌리면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심을 때 밭을 만들면서 토양살충제 뿌렸다면 상태를 보면서 뿌려주세요. 고자리파리 애벌레가 지하부를 갉아 먹은 것들은 성장이 멈추고 심하면 땅에 닿는 부위가 썩어서 무너집니다.
고자리파리 애벌레나 뿌리응애가 가해를 한 포기는 나중에 치료를 해도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부직포를 벗기고 미리 예방 방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키우시는 텃밭님들은 굳이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상태를 봐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물주기와 김매기입니다. 4월부터 지하부의 구비대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구비대가 잘 안 되므로 비가 안 오고 가물면 반드시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확기 때까지 물을 주면 마늘과 양파의 수분 함유량이 많아져서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수확 20일 전까지만 주세요. 그리고 수확 날짜도 비가 오기 전에 하시고 비를 맞았다면 충분히 마른 뒤에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풀이 같이 자라면 영양분을 빼앗겨서 구가 크지를 못해요. 잡초는 크기 전에 눈에 보이면 수시로 뽑아내버리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금년 봄 마늘과 양파 농사는 대풍년을 이룰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